우리가 살고 있는 집, 공간은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죠. 또 나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런 공간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게 오늘 제가 하는 얘기죠. 그러기 위해서 좀 제 얘기를 해볼게요. 저도 타지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엔 정말 좋죠. 이제 집에서랑 다르게 통금도 없고요. 친구들도 불러오고 널브러져 있고 같이 술 마시고 다시 널브러져 있고 완벽한 생활을 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. 일들에게 뭔가 흥미도 없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다른 일들 관심도 없어지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. 그런데 정신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우울과 불면이었던 거예요. 내가 왜 우울하지?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의대 공부도 재미가 있고 친구 관계도 괜찮고 뭐 매력적인 여자친구도 있고 우울할 게 없는데 내가 우울한 거예요. 그래서 답이 안 나오니까 집 밖에서 놀아야죠 뭐. 놀다가 이제 방에 저녁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. 혹시 내가 이 방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? 방을 싫어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나?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산다 생각을 하시면 느낌은 오실 거예요. 가장 쉬운 예로 친척이죠. 누구나 마음속에 싫어하는 친척 한 명쯤은 있죠. 그렇죠. 그 사람이랑 한 이틀 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친척이 집에 왔어요. 막 내가 대답하기 싫은 거 계속 물어봐요. 자기 자랑해요. 뭐 달래요. 근데 본인이 뭘 하지는 않아. 밥맛이 뚝 떨어지죠. 이렇게 내가 그 친척을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공간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그 공간을 싫어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과 불면이 생기게 되죠. 그 공간이 좁을수록 우울과 또 불면도 마찬가지죠. 그 증상이 심해집니다. 작은 아파트보다 투룸보다 큰 원룸이 큰 원룸보다는 작은 원룸이 그것보다 더 작은 고시원은 점점 이런 증상들이 안 좋아져요. 우울과 불면뿐 아니라 편집증 그리고 불안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.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? 아파트 사진입니다.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아래 침실, 자는 곳 그리고 거실이 있네요. 분명히 앞에 TV가 있겠죠? 그리고 저기 저 위에는 책상이 보이죠? 저기서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. 식탁에서는 여기 딱 앉으면 땡긴다, 먹어야겠구나. 이것도 역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. TV 앞에서는 어떤가요? 재밌다, 집중해볼까? 이것도 역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죠.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나눠져 있어야 우리 몸이 그 공간을 기억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번에 원룸을 한번 볼게요. 많이 다르죠.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집중하는 공간,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쉬는 공간인지 참 애매하죠.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침대는 아까 우리가 자는 공간이었어요.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자는 공간에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죠. 그럼 우리 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폭신말랑한 공간이 자는 공간인가? 집중하는 공간인가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침대 위에 누워도 잠이 안 오죠. 깨요. 책상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것도 애매할 거예요. 그럼 책상 위에서는 졸리죠. 이렇게 몸이 공간을 기억하는 것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불면이 시작됩니다. 불면이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면요. 그 다음은 우울증, 불안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. 아마 한 번쯤은 잠을 못 자보셨을 테니까 이런 기억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.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. 역시 집이 작으면 안 돼. 커야 돼. 그래야 뭐 집값도 좀 오르고 남들 불렀을 때 이것도 좀 있고.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아픈지를 몰라요. 물론 이게 우울하고 불안한 거를
누가 말을 해주면 알겠죠. 그런데 내가 혼자 좀 이상해요. 근데 혼자 살면서 누구나 조금 그런 적은 있을 거예요. 아, 약간 잠을 못 자는 것 같고 기분 이상하네. 그럼 어떻게 하죠?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죠. 야, 내가 좀 이상해. 그럼 그 친구가 보통 뭐라고 할까요? 나도 그래. 아, 이게 왜냐면 다 비슷하게 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파요. 근데 자기도 그러고 얘도 그러니까 그 둘은 정상인 거예요. 둘 다 아픈 건데 둘 다 정상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요. 아, 처음에 그래,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하고 방에 들어가죠. 그런데 자기는 우울하고 불면에 걸린 걸 몰라요. 그러면 내가 그냥 나태하고 정신이 풀려서 내가 지금 의욕이 없고 긴장이 풀리고 내 잘못으로 오히려 오해하게 돼요. 실제로는 공간이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건데 내 생각에는 내 정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잃었고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구나 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죠. 원인을 파악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제가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키워요. 화초를 키우는데 이제 집에서는 또 이쁜 아들이고 싶으니까 물도 가끔 줘요. 물도 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화초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요. 시들시들하길래 또 이제 고기 반찬 얻어 먹으려고 물을 줬죠. 물을 줬어. 근데 며칠 뒤에 딱 보니까 요즘 시들시들해요.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, 제가? 그렇지, 물을 줘야죠. 고기 반찬 먹어야 되니까. 또 물을 줬어요. 근데 며칠 뒤에 다시 보니까 완전히 갔어요. 그래서 요즘 그 앞에 서서 이게 수돗물이 아니라 정수기물을 줘야 됐나?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.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. 야, 이거 수돗물이 아니라 정수기물을 줘야 되냐? 그러니까 둘이 각자 주고 있었던 거예요. 그 화초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잠겨 죽은 거죠. 원인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. 나는 공간 때문에 아픈 건데 내가 나태해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? 막 나를 채찍질하겠죠. 이 못난 놈 달려라. 그러면 더 심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. 이렇게 원인이 만약에 공간에 있는 것 같다면 그때부터는 해결책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이 좁은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. 여기까지 우리가 쭉 왔어요. 쭉 왔어요. 그런데 이쯤 딱 되면은 반드시 이 생각을 하게 돼요. 오케이. 방이 좁은 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알았어. 근데 난 돈이 없어서 이 좁은 방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큰 방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이미 이런 정신적인 짐도 없이 달리고 있어요. 그런데 나는 정신적인 짐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. 답답한 거죠. 집에 전기밥솥은 아마 하나들 있으실 거예요. 요즘 되게 좋죠. 취사가 완료되면 연예인 목소리가 나와요. 그런데 전기밥솥이 없으시면 밥 못 드시나요? 그렇죠. 편의점 가던가 아니면 뭐 사 먹던가 우리가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.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들이 어쨌거나 해결할 수 있어요. 이 공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은 이 좁은 공간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해결책이 나름 괜찮은 게 나와요. 오늘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. 먼저 불면. 불면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침대 위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폭신 말랑한 공간이 잠을 위한 거다라고 몸이 알아야 돼요.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, 제 원룸에는 침대가 없습니다.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분명히 바닥에 매트리스나 이불이 있겠죠. 그거 걷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 말랑말랑한 감촉이 잠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실 때는 그거를 걷으셔야 돼요.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준비하시면 되고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 커튼을 두꺼운 걸 준비를 하셔야겠죠. 가장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자면 침대 위에서 핸드폰 하지 않기.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우울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? 경도의 우울증은 딱히 운동만으로도 해결이 돼요.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회복이 되거든요. 하루에 5분이라도 뛰기.
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뭔가 노력을 하실 테니까 바쁘시잖아요. 하루에 5분이라도 뛰기. 그게 안 되면 산책이라도 좀 해주시기. 그것마저 안 된다, 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은 집 가는 길이라도 좀 돌아가세요.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늘리시면은 회복이 돼요. 자, 이제 해결책이 나왔어요.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좁은 공간이 우울하고 불면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해결책이 침대 위에서 딴짓하지 말고 산책하래요. 별거 없죠. 되게 별거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꽤나 흥미롭게 들으신 이유는 이 과정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과정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. 저는 이게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 왔어요. 이게 원룸이 좁아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. 저랑 상담을 해요. 원룸이 3룸이 돼요. 그럼 서로 얼마나 좋아요. 방 하나 가지고 방 하나 주세요 하면 저도 좋잖아요. 근데 현실은 이렇지 않죠. 저랑 상담한다고 해서 원룸이 3룸이 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그분한테는 다른 고통들이 계속 찾아오게 돼요. 그런데 자기 혼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분에게는 그 고통이 덜해지겠죠. 그분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, 그것을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치료라고 부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간단한 치료를 하신 거고요. 이 치료를 각자의 삶에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공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. 이것도 잊지 말으시고요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